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 상승 마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고요. 또 바이든 당선인이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기다리면서 오늘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 0.1%에 부합한 0.1%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달러가 9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나와줄지 오늘도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 마스터 바로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 만에 얼굴 뵙는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주일 만에 뵙게 됐는데 14일 파월 연준 연설을 앞두고 이제 금리에 대한 점도표 수정에 대한 시사 가능성이 좀 시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죠. 이제 보합권으로 네.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아요. 올해 이제 1월 들어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르렀는데 야, 이러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변화가 모색되지 않을까? 이제 돈을 좀 덜 푸는 거 아니야? 라는 시사점 자체가 조금씩 나오는 시기인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관측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오늘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연준의 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그 전략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까지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와 1시간 동안 실시간 소통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외에도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S&P 500입니다. 0.2% 하락해서 3,7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 마찬가지로 0.2%대 약보합권입니다. 12,861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 오늘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0.68% 올라서 53.5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0.7% 오른 1,857.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약보합권입니다. 1.217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 있는지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에 이어서 또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발표까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뉴스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연준이 비둘기파의 반대인 매파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미국 채권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내일 발언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때 1.18%로 약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후 국채 입찰 호조 때문에 이 금리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말에 비해서 금리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문은 국채금리 상승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장악으로 인해서 이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추가적인 경제 대책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규모가 내일 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테이퍼링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준은 국채와 모기지 증권, MBS 채권을 각각 800억 달러 그리고 400억 달러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줄여가겠다라는 그런 언지를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파적인 분위기가 이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오는 14일 날 파월 의장에 참여하는 프린스턴대의 주최 토론, 이 토론에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해왕마스터께서 자세한 내용 준비했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만나보시죠. 네, 연준 위원들이 백신 접종만 원활하면 올해 경제 성장이 인상적일 것이다라고 낙관했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백신이 계획대로 배포되고 또 접종이 되면 미국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호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낙관한 건데요. 연준 위원들은 다음 주에 취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인 부양안을 무난히 이끌어내는 동시에 접종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 접종이 지연될수록 경제 성장도 더뎌질 수 있다라는 그 지적이 나왔는데 적인 이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하려면 백신 접종 속도가 중요한데 이 속도는 미국 경제의 성장률까지 좌우할 수 있다. 결국은 이 백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접종률에 따라서 고용 회복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파산까지 놓여 있다. 이 파산까지 백신 속도 성장률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접종은 더디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집단 면역 상태가 되어야 경제 성장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신문의 견해인데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3%도 못 미치는 그런 인구가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하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네, 오펜하이머가 최근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곧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아리왈드 기술적 분석 헤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이 증시의 강세를 시사한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는데요. 또 기술적인 신호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종목 중에서 337개나 되는 종목들이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주가 상승의 신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많아지면 증시도 뛰는 경향이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주식시장에 강세 사이클이 펼쳐지고 있다라면서 변동성이 큰 오름세에서 꾸준한 오름세, 안정적인 오름세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했고요. 또 그레디언트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빙어 대표가
펀더멘털의 훈풍이 기술적인 강세 흐름을 뒷받침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기술주들의 강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만큼 저희가 또 나스닥에 대한 상승 랠리를 기대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3가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이슈 중에선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요? 뭐 당연히 파월 연설을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죠. 그쵸. 근데 파월 연설과 더불어서 내일 좀 바이든 네. 새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미증시와 사실 그 어떤 재정 정책과 이제 통화 정책 이 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시사되는 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번에는 좀 파월 연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서 필요성을 느끼냐면 각종 외신에서 사실 올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한번 나왔어요. 채권 매입 축소라는 어떤 시황이 전개되는 여건이 발견이 됐죠. 뭐 제가 지난 방송할 때는 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채권 매입 축소는 지금 할 수 없는 시기다. 지금 할 수가 없다. 올해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 대한 가능성 시사만 좀 남아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시기다. 이건데 문제는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으니까 파월이 어떤 점도표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는 이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꺼내는 게 이 자리겠죠, 여러분들. 이따가 뭐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럴 가능성 굉장히 없습니다. 외신에서는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네. 파월 이번에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 근거를 좀 이따 골드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외신은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오늘 좀 외신이 미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 이제 바이든 새 정부의 부양책 새로운 제안이 기대가 된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금리를 상승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다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인데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저희가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은 바로 골드인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 골드가 상승 랠리를 주춤하는 듯 싶더니 상승 랠리를 멈추고 주춤하는 듯 싶더니 요즘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골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나왔습니다, 오늘. 자, 골드가 지금 1850 라인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매도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트레이딩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좀 관측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1860 단가에 좀 머물고 있는데 여기 저항해야지 좀 하락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860 자리에. 이 인근 매물대에서 여기 보이시죠? 지금 6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서울경제 해외 선물에 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 매수 못 봅니다. 골드 앞으로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장이 예견이 되네요 하고서 얘기를 나누자마자 이제 하방에 대해서 몇백 틱 구간이에요. 1900 단가부터 1820까지 저점 대비해 갖고 800틱 구간이 하락폭을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자, 근데 이걸 일봉상 관점에서 보자고요. 일봉상 관점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하방의 폭이 들어가더라도 조정 때 단가 이후 다시 한번 돌출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시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데일리 트레이딩 가지고는 이제 계속해서 매도 보기는 좀 아쉬운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게 좀 주 포인트예요. 골드가 더 내려간다는 데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당분간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금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근데 전전일 관련해 갖고 이 자리가 너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과 같이, 왼쪽과 같이. 반등이 오더라도 엄청난 반등 같지만 틱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일본 관점으로 본다면은 전전일 하락 대비해 갖고 큰 반등 값은 이루지 못해요.
제한적인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 추세가 돌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시사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얘기 드렸었죠, 여러분들. 국채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시사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채권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고 이와 동반해서 금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연출된다는 게 제 시사점이었어요. 오늘 타점이 원래 사실 이 60분 봉상 단가에 대해서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 이탈 자리가 나오려고 하죠. 이러면요 매도를 못 봐요. 제가 지금 방금 매도를 봤지만은 이 저항대를 체크하는 좀 구간대였어요. 야 이거 매도 보기가 힘들겠는데? 라고 관측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면은 약반등에 대한 조정 단가가 이런 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1월 같이 장대 음봉 뒤에. 근데 여러분들 일본 관점에서 금값이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할 거야.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어. 라고 관측이 나오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지아주에서 이제 블루웨이브 완성됐는데 너무 불보듯 뻔한 일이죠, 여러분들. 돈이 어디 있어? 달러를 찍어내야지. 달러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미국 부채 더 쌓이는 거죠. 국채를 공급함으로써 계속적인 국채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 내에서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값이 하락한다는 거고 이 레인지 구간이 앞으로 어디까지 좀 열릴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시사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1700단가까지 하락 포인트는 나와요. 하락 포인트는 나온다는 거예요. 1700단가까지. 근데 이 포인트에서 국채 금리가요 1.5%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간당간당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포지션 구축은 하지 마시고요. 이 저항대 매물이 확실히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장 파동이죠, T차트 파동이 연결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파동이 안 나옵니다. 매수 파동, 매도 파동 둘 다 안 나와요. 어떤 개장 파동 이후에 상승 랠리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는데 일단 60분봉 저항대는 여기 구간대에 성립이 된다는 거. 만약에 상승폭에 대해서 강하게 일으켰다면은 오늘 포지션 스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매도폭이 확대가 다시 나온다. 가정이 열리더라도 1850, 1847 이 단가 내려가도 다시 재매도 구간이 무조건 성립을 해요. 여러분들 늦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여기서 저항대가 들어가는지 일단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원래는 이 트레이딩 타임이 아니라 트레이딩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포지션 관측하는 타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단가에서 한번 매도를 보라고 했는데 이제 백티 구간 확보한 다음에 다들 어떻게 보면은 수익으로 나가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이후에 반등값이 온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위험 리스크가 조금씩 돌출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항대 한 번 더 체크하고 들어갈 겁니다. 오늘 1시간 내에 포지션이 한 번 더 진입 구간이 온다면은 제가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PPT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한 포지션 지금 현재 실시간을 봤는데 이제 개장 파동 이후 채널상 구조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웨이팅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금값은 앞으로 하방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게 제 멘트예요. 다만 이제 좀 주목할 게 이제 파월의 연설이죠. 제가 아까 결론은 얘기를 드렸어요. 시작할 때. 파월 연설이 시장의 변화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왜 그런지 근거를 내세우는데 회장님, 근데 왜 얘기해요?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이번 맹점은 무엇인지, 파월 연설의 맹점은. 뭐가 포인트인지 캐치를 하고 이거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지 맞게 굴러가는지 체크는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끼쳐요. 이런 발언 하나가. 자, PPT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월 연설의 주요 맹점은 무엇인가 이게 내용이에요. 14일 날 있을. 14일에 있을 파월 연설의 주요 맹점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14일 이제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연설이 있는데 이 전에 12일 날 보스틱 애틀란타 연는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매파적인 발언. 저 매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앵커님 혹시 아시나요? 비둘기와 매 차이를? 네, 금리를 좀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비둘기는 조금 풀어주는 그런 입장이고 매파는 금리를 올리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아, 네. 그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비둘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네네. 좀 이제 보수적인 그렇죠. 안정을 추구하는. 근데 매는 좀 공격적이에요. 통화 완화가 비둘기고 그 반대가 매파. 그죠? 네. 맞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이제 굉장히 정답에 근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접해서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이제 앵커가 그거 모르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일단 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라는 거는 사실 이제 돈을 더 푼다는 의미예요. 돈을 더 푼다는 의미. 그러면은 하나 예시로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네. 금리 인하라는 게 있겠죠. 네. 금리 인하. 지금 제로 금리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둘기적인 전체 모멘텀을 그리고 있다는 게 시사점입니다. 그럼 매파는 뭐냐? 금리 인상하자. 우리 더 이상 이제 돈을 풀지 말자. 긴축을 좀 들어가자. 파적인 발언이에요. 자,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됐냐면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최근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딱 일어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매파적인 발언을 꺼낼 수가 없는 시기였어요. 그렇죠. 야, 다 힘드니까. 그죠? 네. 여기서 만약에 야 금리 인상하자 이러면은 돌 맞는 거거든. 페드 회의가 있어서 그 시장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완전히 악조건에 흘러가는데 여기서 야 우리 금리 인상하면 안 돼 그냥? 그러면 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늘 발표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상승 구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해 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경제 성장률이 좀 회복 국면에 달아났다는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FOMC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제 비둘기와 매파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안 나왔던 것 뿐이에요. 너무 시장이 악조건이다 보니까. 좀 살아나니까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페드 멤버가 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매파 발언한다고 해서 시장 전체의 균열을 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다만 이러한 발언이 이제 슬슬 나오는구나 라고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채권 매입 축소라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 전에 할 수 있는 강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긴축에 대한 시작입니다. 시작. 긴축에 대한 시작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채권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당초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금리 인상, 이제 페드에서 나오는 내용이 매 분기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향후 금리에 대한 어떤 시사 가능에 대한 투표 자체를 진행을 해요. 자, 일단은 연은 총재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파에 대한 발언은 뭐냐면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이라고 좀 시사를 해버렸네. 자, 이게 가능하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됩니다. 시기상으로 채권 매입 축소라든가 사이클이 맞지가 않아요. 아예. 자, 그러면은 이번 파월의 연설이 주 목적인 건 뭐냐면은 발언에 의해서 3월에 나올 이 점도표가 수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에요. 강한 어떤 수정에 대한 발언을 했을 시. 자, 지금 페드 멤버가 하나 여기 다 투표한 겁니다. 투표한 거. 그러면 시장의 관측은 24년도 이후에 대한 금리 인상이 대다수예요. 23년도까지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죠, 여러분들. 이 저만화가 연준 총재가 한 명, 이사 포함해갖고 하나 투표를 행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파월의 주요 맹점.
자산 시장의 단기 분기점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연내 자산 축소에 대한 가능성 시사 하냐 안 하냐. 여기서부터 제 발언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말 잘못하면 시장 큰일 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연준이 파월 의장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연내에 어떤 채권 매입의 축소점을 시사해 버린다면요. 이거 달러가요. 갑작스럽게 초강세가 떠버려요. 미증시가 조정폭이 확대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왜냐? 부양에 반대되는 시사점을 내포해 버리니까.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풀어 버리니까. 바이든 정권 들어섰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최근 파월 연설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파월은요 굉장히 비둘기적인 모멘텀을 그렸습니다. 작년 12월까지도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도 대선 전까지, 대선 이후까지, 그리고 페드 회의에서도 나온 내용도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인물이에요. 시장의 관측이 매파가 한 명 나왔으니 파월 연준이 어떤 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제안을 하지만 이 가능성이 최근 파월에 대한 발언만 정리를 해본다면은 현격히 낮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초점은 그러면은 당분간 1분기 내에는 부양과 통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더 풀 시도를, 그런 발언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자, 다시 한번 이제 차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왜 떨어졌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골드가 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을까? 국채 공급량하고 기결이 된다고 했죠. 이런 부양 정책에 대한 모멘텀. 지금 골드가 여러분들 그럼 골드가 지금 완전히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시사하지만 골드 그림이요. 19년도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그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양 모멘텀을 그리더라도 큰 문제점은 제기가 되지 않아요. 하방 모멘텀을 일부 그리더라도. 근데 지금 채권이요. 1.1%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1.1%까지. 여러분들 채권이. 금리가, 채권 금리가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시사점이 1.5%, 1.6%까지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건 금값에 대한 하방 모멘텀이 더 아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자, 일봉상 그림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 기억을 하세요. 저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구간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저점에 대한 구간이 최하단이 1700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은 만약에 1.5%에 대한 미 국채가 금리가 달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시장 조건이 더 악화되면은 국채를 공급을 줄일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더 하겠죠. 그럼 연준은 아까 앵커님이 매월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요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정책이 YCC라는 겁니다. YCC. 이 정책이 1.5% 넘어가면은 그럼 YCC 정책을 꺼내버릴 때 금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주 포인트예요, 올해. 지금은 부양에 대한 추가적인 시도가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좀 더 상승에 대한 랠리 기반을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금값에 대한 매도 포지션 구축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제가 언급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내일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마스터님들께서 계속 이 골드는 국채 수익률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채 금리가 1.5%까지 올라온다면 정부에서는 국채 매입을 더 확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골드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럴 일이 없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시점에서 이 골드 매도비를 주셨잖아요. 혹시 지금 자리에서 주실 만한 자리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도 포지션 보시려면요. 지금 네. 현 고가에서 지금 고가 자리가 포지션 자리가 잠시만요. 고가 포지션 자리가 이제 1861.8로 형성돼 있죠. 1861.8 실시간 차트로 본다면 여기 손절 도구 매도 보세요. 한 차례밖에 못 봐요. 지금 보시려면 이런 자리는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좀 다른 말을 꺼내도록 할게요. 자, 잠깐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달러 이야기가 좀 들을만 했는데요 라고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거 좀 제가 재밌는 얘기를 오늘 하나 꺼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달러 값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 달러의 종말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많아요. 돈을 왜냐면은 지금 달러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궁금증 실시간 채팅으로 나오는 얘기는 제가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달러 하방에 무조건 제약 가해집니다. 올해. 이거 계속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부양에 대한 시도 이 부분으로 달러에 대한 포커스가 다시 굉장한 매도세로 집중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달러의 제약이 가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전만큼 초약세적인 모멘텀을 그리질 못해요. 이제 단계적 하락 오다가 이 밑에 구간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채권 매입 축소하면은 초강세가 나오겠죠.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멘텀이 나와요. 여러분들 달러가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에 대한 강세가 나와요. 신호가 살아났다는 걸, 경제가 살아났다는 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 달러에 대한 전망은 회왕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밑에 하방권에서 박스 랠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 올 만큼 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긴 하락폭은 제약을 가해지지 않는다는 건 이제 유로와 유로존 대비해 갖고 경쟁 성장 구도가 미국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채권 부양 정책에 대한 시작은요. 약 1년간의 모멘텀 그 이상을 겪진 않아요. 채권 매입 축소를 하더라도 1년, 부양을 시도하더라도 1년.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반응도 자체가 더 이상 이제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YCC 나오면 얘기 달라지겠죠. 근데 그 정책을 지금 꺼낼 수 있을까요? 못 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긴축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이 모멘텀을 보세요. 여러분들. W 박스권을 계속 그려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여기는 뭔가요? 반대로 유로가 긴축이 들어갔어요. 반대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시장 상황이. 이해하시겠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요. 최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달러가 공급량을 너무 찍어내니까 이거 종말 아닙니까? 네, 종말 아닙니다. 달러는 주봉으로 봤을 때 저평가돼 있는 사실은 맞지만은 엄청난 하방권에 들여져 있는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모멘텀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요. 85달러, 85에 대한 영향력까지 범주 들어온 다음에 이후 박스에 대한 하방 박스에 대한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약속 정해진 몇 년 전부터 정해진 루트예요. 여러분들. 긴축의 시작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항상 인지하세요. 긴축의 시작점. 그게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발표 뜨면요. 여러분들 답 없습니다. 그냥 유로 매도 찍고
1년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해버려야 돼요. 엄청난 수익권이 발생해버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꺾지 못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채팅방에 또 달러 얘기가 나와서 볼만했는데 네. 달러 얘기해드려야죠. 네. 네. 또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다른 것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채팅방 의견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해 드리니까 너무 저도 좋은 것 같고, 자, 골드에서 달러까지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장까지 한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일단 나스닥 뷰 먼저 체크하고 그 뒤에 짧게 뷰 들어보고 본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나스닥 12,889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0%에 찍히거든요. 보합권입니다. 자, 오늘 나스닥 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나왔습니다. 나스닥 매수는 거의 뭐 한 달 동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나스닥 매수 괜찮을까요? 제가 사실 어제 네. 매도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어제. 근데 제가 어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승 마감으로 끝났는데도 매도 뷰가 유효했을까요? 네, 실시간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개장이 1분 남았네요. 1분. 개장 1분 남았는데 일단은 개장 이후에 또 어떤 단가에 대한 포지션을 보겠지만은 딱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 채널 구조 이탈 나오면은 이제 매수 파동 다시 확대되는 겁니다. 자, 이탈점 자리를 시사를 해보면은 단가 지금 파동이 체크가 안 돼요, 여러분들. 파동 단가가 12,925포인트 이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지금 이게 이탈이 안 나온다면은 개장 파동과 동시에 하방 포인트는 한 번 더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점에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좀 매수를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12,750포인트 밑에 구간을 노리셔야 됩니다. 자, 내일 파월 연준 연설과 더불어서 연준 연설 뭐 나오겠지만은 뭐 저는 비둘기적인 모멘텀을 또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겠죠.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조지아주 블루웨이브 완성 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강조를 좀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죠. 야, 우리 2,000달러씩 개인들한테 지급할 거야. 상원 장악하면. 지금 일부 지급이 들어갔는데 추가 지급안을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미 증시가 상승에 대한 기조를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고, 일봉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일봉상 관점에서는 13,580포인트까지 돌출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 있다는 점을 좀 시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미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실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돌파가 나오기 직전이죠. 12,925포인트에 대한 저항대 자체는 아직 돌파가 안 됐습니다. 여기가 주요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한 번 더 눌리고 가냐, 아니면은 그냥 뚫고 가서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을 위치값을 제공하냐. 시간 싸움이겠죠. 지금 밀리면은 매수 타점이 시간이 짧아지고, 만약에 하방폭으로 다시 한번 연출이 되면은 밑에 구간대까지 시간이 딜레이가 굉장히 걸린다는 점, 이 부분을 시사하고 있어요. 자, 지금 12,910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12,910포인트. 추가적으로 돌파가 좀 이루어진지 평가를 봐야 돼요. 자, 현 실시간부로 이제 차트 미장 개장 이후에 돌출되고 있는데 가장 오늘 중요한 저항대예요, 이 자리가. 딱 나오네요, 방송할 때. 가장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네. 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지금 볼 수 있냐 없냐.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보기보다는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주 포인트로 보는데, 이 구간이 저항대로 성립이 돼버린다면은 하방 구간이 엄청나게 열리게 돼요. 엄청 열리게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돌파가 그냥 나오고 들어설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5포인트 돌파 이후에 매수 타점을 잡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파동이, 채널 구성이 시사가 되겠구나라고 판단 드는 겁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이 저항대가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잠시만요. 바뀌었습니다, 차트가 잠깐. 자, 이 저항대가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지금 저항대에 대한 매물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돌파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강한 매수가 이끌어져요. 강한 매수가. 그러면은
돌파가 나왔을지 RSI가 하방 구간에서 좋은 자리가 포지션이 구축이 된다는 게 시사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추세 보조 지표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매매 원칙,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매매 원칙을 못 지켜요. 야, 이거 내려갈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매도 찍어버리는 거야. 저항 때 매물 나왔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겠죠. 여기서 매도 찍으면요, 손익비는 구성이 돼요. 굉장히 좋은 자리야,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근데 손절 라인이 정확하게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진입 포지션, 손절 포지션. 다만 오늘 강세에 대한 포인트 연출 가능성이 있으니 이 돌파 이후에 오히려 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게 지시사점입니다. 지금 돌파 못 나오죠. 그래서 강조점이 뭐냐? 19,250포인트. 이게 이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오늘 트레이딩의 관점이에요.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19,250포인트라고 하셨는데 네네. 12,920포인트인가요? 12,950포인트입니다. 950. 네, 네. 12,950포인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포지션 구축이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채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겁니다. 저항대 돌출이 되죠. 이게 오늘 주요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거래 트레이딩의 키포인트다. 키포인트. 제일 중요한 선이다. 인지하세요. 이 선입니다. 상단에 있는 선. 네. 이게 돌파 나오면은 매수각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라인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12,950포인트라고 해 주신 게 맞나요? 25포인트. 25포인트 맞죠? 12,925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12,925포인트를 돌파하면 더 강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본장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 출발했는데 S&P 500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5%, S&P 500 지수가 0.08%,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17%, 로 미미한 상승폭을 확대해주고 있는데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지금 이 시장의 방향성을 찾고 있다. CNBC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이 투자자들이 앞으로 금리 상승을 감안을 할 때 금융이나 에너지 쪽에서 경기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체크해 보시죠. 네, S&P 500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다시 한번 보시죠. 네, 0.02% 강보합권이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3,795.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나스닥 역시 보합권입니다. 12,89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85% 하락해서 52.7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입니다. 0.5% 상승 유지해주면서 1,853.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여전히 약보합권입니다. 1.2178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세 만나보고 왔는데 지금 오일 가격이 상승을 크게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하락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일을 한번 지금 바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일 지금 하락폭 확대하면서 1% 하락까지 내려왔거든요. 오늘 오일 뷰 일단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주셨습니다. 자, 오일 지금 제가 만약에 오일 지금 트레이딩하고 있었으면 약간 너무 어지러울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지금 이슈가 없는데, 네. 이슈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 랠리를 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그 사우디 발언이 조금 이목을 끌었었죠. 네, 자체 감산. 그죠. 자체 감산하겠다 100만 배럴씩. 와, 진짜 열정이 대단합니다. 사우디가. 한번 진짜 마이너스 유가 갔다가 된통 당한 뒤에 이거 뭐 국가 파산 한번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감산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상승 기조를 이끌었는데 오늘은 좀 기술적 분석으로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단에 대한 고점이 파동상으로 연결이 끝났어요. 이 자리가 대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좀 길게 늘어지면은 51까지 단가가 좀 늘어질 수도 있는데 틱 차트 구분으로 좀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고점 파동 대비 이제 이 파동으로 보면은 이제 단기 파동은 저점을 향해 그려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방을 보기 위해서는 53.40 내지 20에서 재매도 구간은 한 번 더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요. 천천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지금 파동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파동에 대한 랠리가 들어가죠, 지금부터. 그럼 단가가 이 구간이 RSI 상단이 들어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재매도 구간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시사점이에요. 근데 좀 길게 늘어져서 보면은 51단가까지도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지금 상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2차, 3차죠. 1차, 2차, 3차. 그러면은 지지에 대한 관점이 이 추세에 대한 관점과 연결성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네. 5일이 지금 하락폭이 너무 확대가 돼서 근데 이게 상승에 대한 최근 기조가 올라왔던 만큼 큰 하락폭에 대한 확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저는. 갑자기 또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떨어지니까 네. 너무 당황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52대 초반까지 이제 저점에 대한 구간이 열렸지만은 좀 더 긴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51단가까지도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51단가까지. 근데 중요하게 제가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은 53점 지금 93이죠. 최고 포인트가. 이거 고점 나왔다 이겁니다. 고점 나왔다. 최근 상승폭에 대한 고점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하락폭, 오히려 이탈폭도 나올 수 있는 연출 가능성이 시사되는 자리구나. 이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 저희가 항상 외신을 들고 국제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만 유가가 가장 어려운 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지금 이제 곧 네.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원유 재고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네네. 한 20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예측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크게 의미 동기부여를 되지 않습니다. 어. 지금 여기 해섬을 오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네. 재고 보고 따라가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재고를 하는 거는 후행성이에요. 이미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거래량 확대에 대한 시간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재고가 많고 적고 간에 어떤 추세적인 이어가는 부분이 들어맞는다면 거래 참 쉽겠죠. 그렇죠. 그죠? 거래가 굉장히 쉽겠죠, 여러분. 재고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죠? 재고가 적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근데 이것만 보고 하면요. 죄다 이제 억만장자가 돼 있겠죠. 다 이제 원유화지. 누가 어려운 걸 해요. 안 그래요? 이거는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 거래에 대한 발동 시간, 거래량에 대한 어떤 증가 시간을 의미하는 거지 그 이상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지금 그러면은 재매도 구간을 좀 한 번 더 확보를 있는 시간이 거래 확대가 이루어지면 반등 구간도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럼 53.30 이런 자리에서 RSI 값 상방이 들어섰을 때 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이 표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기대값을 가지고 이 채널 구간에서 재매도 포인트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채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인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직 안 들었나요? 네. 저희가? 네. 아니. 그 자리값이요. 53.30 이상에서 매도를 봐야 돼요. 53.30. 53.30.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차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항대만 본다면 53.40, 50 이런 자리가 돌출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부딪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단순히 이제 올라갔다가 재하락하는 이 네. 연출 가능성이 시사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입 구간이 확보가 돼요. 이런 포인트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만약에 긴 저항대가 이렇게 네. 연결이 돼 있다면 이 저항대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저항대가 애매모호해져요. 애매모호해져. 이게 안 부딪힌단 말이죠. 그렇게 자주 부딪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추후에 시간이 열릴 때가 있지만은 단순히 이제 지표값을 활용해서 53.30 이런 자리 값에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재매도를 구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53.30달러 선에서 오일 매도뷰 주셨고요. 과연 오일이 지금 53달러 선 다시 오늘 돌파해줄지, 오늘은 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51달러까지 하방 열려 있다라고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데 오늘 해양마스터님 고생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 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내용이 조금은 바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고 여러분들 시청하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여기 나오시는 이제 각종 이제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 전달해 드릴까? 아니면 이거는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이 있을까?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고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내용과 좋은 시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 외에 또 우리 해양마스터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해양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